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그간 같은 방향을 그려온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우선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모처럼의 연속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주요 시장,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며 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며 그 다음엔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또는 이란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협상의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란과의 대화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인 3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합의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취소 이유를 묻는 질문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격 준비를 마쳤었고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시장 내 쏠림 및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뒤 코스피가 자사 목표치인 9,000포인트까지 36%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며 투자자들에게는 AI 트레이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 테마주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의 매도세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수급 측면의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는 레버리지 ETF와 헤지펀드의 차입 투자,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 청산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그간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 유지 의견을 지속해왔지만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OL이 올해 2분기 유가 하락에도 정제 마진과 윤활유 스프레드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OL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11조 3,4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9,65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OL은 지난해 2분기 약 3,4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윤활 부문으로 윤활기유는 중동 지역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 제약까지 겹치며 수급이 빠듯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활 부문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경신하며 매출 1조 3,017억 원, 영업이익은 4,7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 부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6월 유가가 급락하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감소했지만 정제 마진 확대가 이를 상쇄했습니다. SOL은 중동 지역의 생산 차질과 물류 제약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분기에도 주요 제품의 빠듯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SOL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OL 같은 경우는 미국, 이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유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만큼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58% 내린 12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이 또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음에도 시장 전반은 비교적 잘 방어해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폭 잘 유지해내고 있고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IB에서도 우리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반등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시작입니다. 8월 시장, 지난 7월의 마지막 장 정말 엄청난 시장의 상승으로 7월을 갓갓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하락분,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8월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오늘 가늠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8월의 스타트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7에서 8%대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보면 온기가 약간씩 다른 섹터나 업종으로 퍼지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또 오늘은 유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사실 코스닥은 속절없이 제가 흔한 말로 완전히 손상됐다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불안감, 7월에 극심했던 변동성, 흔들리던 장세가 이제는 멈춘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주에 엄청난 하락 그리고 반등의 촉발, 촉매제가 됐던 이 바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금 코스피 세일 페스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지난주에 살펴보니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 펀드가 뭔가 문제의 촉발이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주말 사이에 아마 여러 뉴스나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분명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또 약간 의문점인 것은 아니 요즘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텔레그램으로 막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장의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리스크를 그럼 우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문제의 촉발의 원인일까? 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같은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그것과 비슷한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더라고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시고요. 자, 그게 굉장히 비슷했던 LTCM 사태라는 게 1998년, 99년 요 사이에 있었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미국의 헤지펀드인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 당시에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던 그런 헤지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98년 정도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 한번 그때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거슬러 올려보시면 러시아 디폴트 상황이 그때 초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에 LTCM이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러시아 디폴트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LTCM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TCM 사태와 이번에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SA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 SA와 LTCM 사태의 그럼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욕망이 잔뜩 들어가 있던 그런 헤지펀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도 한 4배 레버리지, 또 많게는 4배 이상의 6배, 10배짜리의 레버리지까지도 엄청 일으켜서 결국에는 AI 캐펙스, 우리도 수혜를 받았던 AI 캐펙스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롱 포지션으로 투자를 했고요. 반면에 그동안 흔한 말로 M7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런 M7 종목들에게는 숏을 치는 이런 반대의 포트를 구성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월가의 다른 헤지펀드들이나 다른 또 돈이 있는 세력들에게 밉상같이 보이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한 것이죠. 자, 근데 LTCM도 그 당시에 1998년 이 정도에 무려 30배 이상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그런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비슷하게 SA와 함께 비슷하게 롱숏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 당시에 이 LTCM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주변의 시기 질투와 밉상으로 찍히고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공격의 대상, 빌비가 됐었다라는 것은 비슷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비슷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LTCM도 그랬고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도 이제는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헤지 펀드들이 여기에 대해서 숏을 친다거나 공매도를 치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헤지 펀드들, LTCM이나 SA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했던 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위로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결국엔 내려갈 때도 더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손실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공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투자자 서한을 발송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한 말로 포식자 매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더더욱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회다라고 포착을 하면서 줍줍 파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타델이 결국에는 이 SA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7월 24일에 투자자 서한을 발송을 한 이후에 그 뒤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뭐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하락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에서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시타델이 싹 이 SA의 포트폴리오를 싸게 넘겨라라고 하면서 다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LTCM 사태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실 보도 최초 보도가 됐고 그다음 투자자 서한을 발송해서 저희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9월 23일에 구제금융이 성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태 전부 다 외부 주체가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는 인수에서 청산되는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TCM도 투자자 컨소시엄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갔고 SA도 역시 시타델이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장이 위험성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은 괜찮은 것인가?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도 그럼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은 그 LTCM 사태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런 사태가 더 깊숙하게 위험해지기 전에 일단은 뿌리가 좀 잘린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신용 경색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헤지펀드가 디레버리징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몰랐는데 뭐 월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주식 차입이라든지 또 N달러 레버리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미국이 N달러 관련해서 지금 N달러를 낮추는 이 전략에 공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일본 쪽에서의 엔화의 움직임이 만약에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미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도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998년에 말씀드렸던 LTCM 포트 매각 직후보다는 지금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것들도 지금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미리 사전에 뿌리를 제거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말씀드린 1998년의 경우에는 이런 청산 작업이 거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던 트리거는 미국에서 연준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상이 아니라요. 인하를 하면서 이게 거시적인 트리거가 돼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나스닥이 그 뒤로 1998년, 99년이면 뭐죠?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성을 제거시키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부터 출발을 해서 그다음 98, 99, 2000년까지 닷컴 버블로 나스닥이 쫙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반등의 강한 V자 트리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많죠.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무조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타코를 했어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철회했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유가가 지금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80달러대 초반 그리고 뭐 WTI는 8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셈을 치면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과연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계속 추진하거나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올해 연말 내년 초로 가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고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미국의 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들로 나온다 하면 또 다른 전혀 반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15년 만에 이례적인 공동 개입에 나섰다. 일본은 이틀 동안 무려 10조 엔을 쏟아부었고 달러당 엔화값은 단숨에 157엔대까지 뛰어올랐다. 미국 역시 달러 강세로 인한 제조업 타격과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며 일본을 도왔다. 미 재무장관의 메모지에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양국은 3거래일 연속 개입을 통해 엔화값을 150엔대까지 끌어올릴 기세다. 하지만 단순한 환율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 그러면 어떤 업종 섹터를 골라서 올라가는 말에 타야 하는가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김태호 파트너가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지난주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금요일에 엄청난 반락이 있었습니다. 급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파트너님. 네, 지난번 7월 달 장을 생각하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졌죠. 그 떨어진 이유를 가만히 딱 돌이켜보면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장세,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AI 투자 과잉론이라는 게 또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빚을 내서 이 AI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슈화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르는 높은 값의 이 D램이나 이런 것들 사주지 못할 것 수도 있다. 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처음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사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을 모두 내놨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한 16%인가요? 그때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폭락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궁극적으로 실적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던 것은 결국은 수급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미국의 이 헤지펀드가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얘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AI 관련주들을 사들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곧 반대 매매로, 즉 이게 마진콜을 당해서 반대 매매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외국인들이 자기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아줬겠고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ADR도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곧 우리나라 프로그램까지도 작동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관련주,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관련 묻지마로 다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 29일 날 그날 좀 이상했습니다. 그날 좀 왜냐면 외국인들이 웬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그날 대규모 투매를 쏟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 번째로 투매를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나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 30일 날 이 말 그대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에 대한 이 헤지펀드 시타델이 이 포트폴리오를 그냥 헐값에 떠가는 계약을 맺었다는 게 소식이 알려지면서 31일 날 우리 증시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대미문의 약 7조 5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매수를 보이면서 결국 SK하이닉스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죠. 30%가 올랐고 오늘은 8월 첫 번째 거래일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약 8% 정도, 즉 30% 오른 거에 비해서 8%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지난 31일 날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매매는 시장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 변한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7월 달에만 반도체 수출이 410억 달러가 넘었고 지난 6월 달에도 4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실적이 곧 주가를 밀어 올린다는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김태현 파트너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외국인들의 급 변화, 시장에 대한 다시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가장 궁금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볼까요?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액이 2분기 때 기준으로 매출 127조 원에 영업이익이 89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79조 원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0조 원입니다. 물론 두 회사가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잘 나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여줬고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에 온 겁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5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니까 이 50% 돌리는 걸 다시 돌린다는 건 즉 100%가 올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지난 31일 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올라온 건데요. 아직 70%를 더 가야 한다는 소리죠.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바닥권에서 이제 잠깐
그 발목 수준 정도로 올라온 것에 비할 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3분기나 4분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아질 겁니다. 여전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겁니다. 물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고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DDR4나 DDR5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증산해서 만들어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체 파이의 한 8% 정도를 창신 메모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걸 더 늘리겠다고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가격으로 싸우는 그 시장이 아니라 품질로 싸우는 시장에서 이 기술, 그러니까 D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창신 메모리가 이 시장을 따라오는 데는 약 3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 하반기까지 충분히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세는 지금 거의 비슷하고 하락률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에 큰 악재를 좀 털어냈고 수급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지만 실적은 너무나 좋고 수출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이 어떤 기회인지 매수를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본이다라고 다 알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은 다 같이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토픽 종목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을 낼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네. 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클린룸을 가장 먼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클린룸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할 때부터 같이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는 전체 매출액의 80%가 클린룸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클린룸이나 이 드라이룸 같이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사용하는 그런 이런 공장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20%는 또 태양광 쪽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사업 분야들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신성이엔지가 작년에 실적이 나빴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평택 2단계 공장에 대한 수주를 다 해놓고도 이거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나빠진 거였죠. 하지만 올해 이제 그 신성이엔지가 본격적으로 평택 2단계 공장, 삼성전자의 그 가장 큰 반도체 공장 단지인 이 평택 2단계 공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이엔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부분은 아예 이제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반등을 기대해 보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시설 투자, 캐파 증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신성 ENG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역시 제일 궁금하신 반도체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이 섹터 테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양자 투자를 막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건 양자 컴퓨팅 분야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건 우리는 아마 그 미국하고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큐빗이 굉장히 작고 우리는 한 50큐빗 정도 하는데 벌써 얘네들은 1000큐빗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랑 기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난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연구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고 대신 양자 암호 보안 분야는 우리나라 그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앞으로의 자신들의 먹거리라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그 기여를, 그러니까 뒤를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로 성장을 해왔고 이 시장이 양자 통신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먼저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양자 암호 보안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국가 기술 표준이나 글로벌 기술 표준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업체들과 그 표준을 같이 논의할 정도로 기술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큰 수익을 갖다 줄 그런 효자 종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뭐 미국에서는 직접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양자 컴퓨팅보다는 양자와 관련된 암호 보안 쪽을 우리는 조금 더 특화돼서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뭐 종목들 몇 개 볼까요? 관련된 양자 암호. 네, 그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CTK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 양자 암호 보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업체들처럼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드웨어 기반의 원칩 안에, 반도체 안에 우리가 그 보안 기술을 포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업체들이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비싼 것 대신에 싼 소프트웨어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싼 소프트웨어 보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보안이 번번이 뚫린 걸 작년에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3개 통신사가 모두 뚫렸습니다. 그리고 3개 통신사는 모두 양자 암호 보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실적을 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ICTK 같은 업체는 이 업체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여기 기술주 분야, 그러니까 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WIPO 글로벌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수상을 해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안에 이 원칩을 포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게임기부터는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은 ICTK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담아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KC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KC 업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국 반도체 컴퓨터 지주라는 회사의 분사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한국 컴퓨터 지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은행의 ATM 머신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권하고 거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CS도 금융권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체가 만든 이 보안 원칩도 금융업체에 먼저 납품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체죠. 그래서 앞에 말씀했던 ICTK나 이 KCS 모두 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를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 보안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주실까요? 어떤 거 보세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엑스게이트죠.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는 우리나라의 VPN이라고 해서 방화벽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기술인데요. 이 VPN의 가장 큰 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작년에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매출 규모가 5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이익도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를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 특히 고객사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다른 앞에 두 업체들은 LG U+나 KT랑 거래를 하지만 이 업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거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때문에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가는 10,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0,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자 암호 보안 테마 쪽에서 엑스게이트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의 변동성에 무더위만큼이나 쉽지 않았던 7월 장을 마치고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거래일의 양 지수가 11%, 17%가량 급등하는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양 지수 현재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시 30분경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보틱스 관련한 테마들, 또 여름성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제습기, 에어컨 관련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3%대 하락하면서 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현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7에서 8%가량 밀리고 있고요. 4.9% 하방 압력 받으면서 6,200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고요. 이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10시 30분쯤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 2.7% 오르면서 73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거의 8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전거래일에는 10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면 오늘은 매수세입니다. 오늘 3조 5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900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풀이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업종 전반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오늘 벌써 상한가입니다.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의 월 1회 GLP-1 치료제 관련해서 완제 생산 업체로 가장 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초에 공시했던 바보다 훨씬 더 2.6배 정도 규모의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런 좀 우려, 목소리에도 현재 좀 힘이 쏠리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16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12%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D&D 파마텍 역시나 12%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5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이 LG의 AI 연구원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AI 쪽과 바이오 쪽에 이 협력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자사의 자사의 오아시스 모델 플랫폼 관련해서 연구 데이터와 확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판매 중인 고수익 판매군들이 미국의 PBM으로부터 잇따라 등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4%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두 번째 테마 로봇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현재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동 로봇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제미나이2 로봇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정교한 손기술로 이 쓰레기 봉투를 묶고 전구까지 교체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고 이 중국의 기업의 상장까지 겹치면서 유니트리 상장에도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가 장 초반부터 20% 이상 올랐는데 현재 26% 이상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1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1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15% 이상 오릅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이 재활 로봇이 건강보험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호재가 있었고요. SPG는 로봇의 정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 탄력을 받을 때 함께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12% 넘게 오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사업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로봇 조직 확대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서 분위기 또 체크하고 종목도 공략해 볼지.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조정을 했죠, 포트를. 예. SK 하이닉스는 계속 작년부터 끌고 오고 있고 지난주에 또 새로 편입했던 게 아이스크림 미디어였습니다. 예, 예. 대표님. 예.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사실 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이 이제 발생하면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익률을 갖다 더하면 되는 종목이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일희일비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어쨌든 뭐 배당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에 넣은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면서 수익률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둘 중에 하나 오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조우진 대표님이 오늘 선택하신 종목은 바로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전부 다 뭐 배당도 궁금하고 뭐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하신 건 사실 도대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주에 금요일에 엄청난 급반등을 보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왕창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십니다. 예. 예. 그 SK하이닉스가 7월 달에 뭐 6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7월 달 왜 떨어진지를 알려면 그 7월 말에 좀 되게 독특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독특한 현상을 먼저 보아야지 SK하이닉스의 이제 과거를 해석이 되고 그래 미래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독특한 종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28일 날 아마존 주가입니다. 아마존 역시 이제 빅테크 중에 하나고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인데 하이퍼스케일러죠. 네. 이날 아마존의 주가가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무려 15%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 종목이 15% 올랐다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왜 이례적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면 이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FCF가 잉여 현금이 올해가 되면 말이 되면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종목이 구글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도 그 최근에 실적 발표한 되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3일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구글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FCF가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전환했죠. 구글이 마이너스 7%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면 시장이 FCF 때문에 구글을 떨어뜨리고 FCF 때문에 곡간이 말라가니까 이제 메모리를 살 여력이 없다. 이런 흐름이었다면 28일 날 아마존의 주가도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야죠. 그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5%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은 FCF가 아니었다. FCF 때문에 우리 메모리 주가가 떨어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떨어진 거죠? 예, 그 뭐 때문에 떨어졌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날 폭등을 했죠. 네. 폭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 인지하시겠지만 SA 펀드라는 것이 청산을 했습니다. 네네네. 완벽하게 청산한 것은 아니고 SA가 갖고 있던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시테달이라는 이제 또 아주 헤지 건물에 펀드죠. 이제 그 팔았습니다. 팔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가 폭등을 했어요. 뭐 그날 새벽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ADR도 폭등하긴 했는데 왜 이게 연관이 되느냐? 네네. 결국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디레버리징이 뭐냐면 레버리징을 이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레버리징이 무엇이냐? 월가에서 한 1억 정도 예를 드는 거 제가 예를 들을 때 네. 1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여러 금융기관과 뭐 사채를 막론하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생기죠. 레버리가 10배 혹은 100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1억에 10배면은 10억이고 1억에 100배면 100억이라는 돈을 100억이죠.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해?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우리가 제 관심 가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 6월 22일 날이 SK하이닉스 고점이었는데 그때 291만 9천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은 1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니까 6월 22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 1,300%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1년이 채 아니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6월까지 7월까지만 8월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이 6월 달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1년 누적 수익률을 보려면 6월 달 SK하이닉스 주가를 네네네. 기준 삼았는데 6월 달 SK하이닉스 주가를 기준 삼으면 무려 1,3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레버리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1억짜리 돈을 갖고 10배 자금을 만든 다음에 SK하이닉스에 집어넣었어요. 1년 전에. 그러면 올해 6월에 22일이 됐으면 몇 배의 수익을 얻었냐? 그러면 120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레버리지라면 1,200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내 손에
1년간 조마조마했겠죠. 뭐 트럼프가 이란 전쟁 터지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조마조마했지만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고점에 둔 이때를 봤을 때 1,300%의 수익. 그래서 1억짜리의 시드머니가 10억, 10배면 10억, 100배의 레버리지면 1,200억의 돈이 마련됐는데 이때 더 돈을 더 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팔겠습니까? 이때 팔기 시작한 수익 거예요. 실현 좀 해야죠. 예. 전후로 팔기 시작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요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팔았던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는 주식을 매도했는데 누구는 또 거기서도 욕심을 부린 기관들이 있는 거죠. 욕심 부린 기관 중 하나 누구냐? 그 청산당한 SA 펀드입니다. 시츄에이셔널 네. 어웨어니스. 예, SA 펀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천재고 자기는 종목을 잘 보고 기술적으로 잘한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을 모았어요. 엄청난 자금을 모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 더 갈 거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더 갈 거라고 봤지만은 주위에서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가가 버티지 못하니까 SA 펀드도 역시 레버리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빌려온 거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기관들은 빌려주는 개인들은 SA에서 야 너네가 얼마에 내한테 돈을 빌려갖고 해당 자금을 갖고 어디다 투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200만 원이 떨어졌는데 200만 원이 무너졌는데 너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결국 내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맥락이 오고 가다가 결국 SA 펀드가 손을 든 것입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네. 항복을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게 디레버리징에서 많은 펀드가 청산을 당했는데 그나마 지금 규모가 큰 SA 펀드가 청산을 당했으니까 이젠 디레버리징이 종료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면서 금요일 날 시총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30% 상한가를 치고 네.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 역시 상한가에 준하는 26% 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어디서 비롯됐냐? 이 수급에 엄청난 이제 10배, 100배의 레버리징을 갖다가 줄이면서 생겼고 물론 이제 레버리징 줄였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받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국민연금 받는다든지. 작년에도 하반기에도 사실은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서 올렸습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렸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받으면 돼요. 근데 개인들이 받기에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렇죠. 네. 왜 공포에 떨었는지 다 아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만들게 된 이 시장의 환경, 당국자들은 이 점에서 정말로 이제 그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왜 빚어진지 갖다가 조목조목 짚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한 번 외국인들에게 또 한 번 이게 먹잇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AI 관련 주들이 한번 지금 다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프리 캐시 플로우도 정확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뭐 고점 논란도 정확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디레버리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이제 하반기 이제부터 8월부터 연말까지는 SK하이닉스 어떨까요? 예. 그 디레버리징이 끝났으니까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오늘 주가 내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반론 중 하나가 야 창신반도체가 이제 엄청난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 14조를 모았어. 따라올 거야. 예, 따라와서 물량을 푼대잖아. 28년도면 이제 초과 수요 끝낸대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00% 맞을지라도 SK하이닉스와는 약간 무관하다. 왜 SK하이닉스는 HBM이 주도하는 회사인 거지 일반 D램이 주도하는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계속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더 우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창신반도체가 설령 D램에 있어서 뭔가 효과적으로 양산을 할지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30% 미만이라고 봅니다. 30% 미만의 성공을 뚫어내서 할지라도 그런 당장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는 것이지 창신반도체가 HBM3를 갖다 성공했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고난도의 디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도 창신반도체 영향을 받을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SK하이닉스보다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급반등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떨지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